지식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Let's go. 토익의 끝을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에서 토익 IC를 담당하고 있는 토익 전문가 주대명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요 10월 24일 정기 토익 시험에서 Part 5, 6에 대한 총평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문제들이 출제됐었고 또 어떤 문제들이 논란의 여지가 있었는지, 그리고 또 어떤 문제들이 다음에 또 출제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좀 해보죠. 항상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이 총평 강의는 뭐가 나왔는가가 중요하기보다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가 더 중요하겠죠. 이미 지나간 것이라기보다 다가올 시험에 대한 대비에 더 초점을 두고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강의를 듣기 전에 여러분이 늘 다 알고 계시는 부분입니다만 제가 항상 늘 알려드리는 부분이죠. 해커스코 KR 우리 사이트 들어가시면, 또는 뭐 네이버나 구글에서 해커스 영어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토익 세션에 들어가면 이렇게 토익 정기 시험에 대한 총평이 리스닝, RC 각각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늘 시험 전에 보실 수 있도록 예상 강의, 그죠? 적중 예상 강의도 올라가고 있어요. 그 외에 문법적인 부분하고 그리고 리스닝 부분도 있고요. Part 7의 경우에도 어떤 식으로 문제들을 공략하면 되는지에 대한 무료 강의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공부하시는 데 필요한 모든 자료들을 해커스코 KR에서 얻을 수 있으니까 방문하셔서 많은 도움 얻으시고 여러분의 토익 점수 정복하는 데 큰 도움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얘기들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시험 난이도는 어떨까요? 오늘 Part 5, 6는 조금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Part 5는 상, 그리고 Part 6도 중이지만 사실 얘도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상으로, 둘 다 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Part 5는 문법 난이도 문제 하나, mine, me 고르는 문제 있었고, 어휘 난이도는 5개, exclusive, to, 그리고 eventually, enthusiastically, 그리고 clientele, 이런 것들이 조금 낯설었던 문제들입니다. Part 6의 경우에는 문법이 what이 들어가는 문법 아주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었고요. 제일 문법적으로 제일 어려웠던 문제고, 어휘 문제는 2개 정도, BGS하고 in addition 고르는 문제들이 조금 까다롭게 세팅이 됐습니다. 어휘하고 접속 부사가 까다롭게 출제된 반면에 대신 알맞은 문장 넣기 4개가 대체로 다 평이었어요. 그리고 알맞은 문장 넣기에서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지시대명사 this가 들어간 경우가 정답률이 높은데, 오늘 4문제 중에 2문제가 다 this로 시작하는 문장이 정답이었다는 점, 역시 통계는 늘 진실만을 말해주죠. 그래서 지시대명사 this가 들어간 아이는 60% 이상 정답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 잘 참고하셔서 다음에는 찍어도 보기 4개 중에 this가 들어가 있는 쪽을 찍는 거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이 부분을 얘기하지 않도록 할게요. 최근 Part 5, 6의 트렌드는 이렇습니다. 기본적인 문장 구조 파악 문제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오늘 문제도 1번부터 5번까지 문제들은 다 기본 문장 구조 분석의 문제였죠. 제가 그 중에 한 문제는 나중에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수태 시제가 좀 비중이 적게 나왔습니다만 평소 이 부분도 기본적으로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명사절, 관계절 한 문제씩, 그리고 가정법이나 도치, 생략의 흔히 말하는 약간 특수한 문법들은 그렇게 비중이 크지 않게 다뤄지고 있는 게 최근 트렌드입니다. 빈출 문제 중심으로 정형화된, 즉 우리가 많이 보던 문제들이 한 9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약간의 희소성 있는 어휘 문제가 사실상 난이도의 부분이죠. 오늘 시험 문제도 어휘 쪽 부분에서 난이도를 다 잡았고, 문법적으로는 me, mine하고 they, what 고르는 문제 2개 외에는 다들 평이한 수준이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아주 최고득점을 노리시는 게 아니라면 자주 나왔던 문제들 중심으로 공략하셔야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어떤 식으로 Part 5, 6를 준비하면 좋을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최근 반복 출제된 빈출 문제 중심으로 공부합니다. 처음 본 어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아이 많이 보던 어휘인데 이 아이를 중심으로 좀 정리하셔야겠어요.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거 좋습니다. 시험장에 가셨을 때 처음 만나게 되는 문제는 아무래도 좀 당황스러울 수 있죠. 어디서 본 적이 있다 라는 게 결국 문제를 풀어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점이에요. 그래서 본 적이 있다 없다가 실질적인 체감 난이도에 큰 차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평소에 문제를 많이 풀어보실수록 좋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해커스 교재에서도 많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만, 아까 설명드렸던 적중 예상 강의에서 이렇게 많은 다양한 문제들을 다뤄드리고 있으니까 몇 년치의 적중 예상을 다 보기도 힘드실 거예요. 워낙 문제가 많아서 보시면 되겠어요. 또 빈출 문제의 경우에는 좀 꼼꼼히 분석을 하셔야 돼요. 빈출 문제가 뭘 의미해요? 나왔던 문제를 또 냈다는 얘기죠.
그런데 100% 똑같이 내기는 약간 민망하니까 약간씩 변형을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꼼꼼하고 깊이 있게 분석을 해 놓으셔야 조금씩 바뀌는 것을 대비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철수라는 친구를 여러분이 정말 잘 알아요. 아주 친한 친구야. 그러면 철수가 모자를 써도 마스크를 써도 선글라스를 써도 알아보실 수 있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잘 아는 것은 약간씩 변형이 돼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주 나오는 문제는 깊이 있게 확실히 100%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고득점자는 어휘 문제에 초점을 두세요. 그것도 희소성 어휘죠. 그죠? 별 5개 중에 4개, 5개짜리 어려운 어휘들을 중심으로 공부합니다. 만약 이번 달에 5문제의 어휘 문제가 난이도 상으로 나왔다고 쳐요. 그런데 이 5개 중에 요거는 내가 전에 배운 거, 이거는 어제 공부했던 건데, 그리고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아는 것들, 하나는 좀 잘 몰라. 그러면 이제 하나 정도 빼고는 4개를 가져가요. 근데 반대로 5개의 희소성 고난이도 문제를 냈는데 얘도 내가 처음 보네? 이러면 좀 피곤해지죠. 운이 좀 따라줘야 되는 거죠. 내가 봤던 어휘들이 나왔다. 그럼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평소에 고득점을 목표로 하시는 900 한 2, 30 이상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희소성 어휘가 큰 변수가 될 수 있어요. 어려운 문제 5개 중에 4개를 아는 사람과 5개 중에 하나만 겨우 아는 사람과 큰 차이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고득점의 변별력은 어휘에서 생겨나니까 어휘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자, 그리고 우수한 교재를 보셔야겠죠. 좋은 문제들이 담겨있는 해커스 교재 보시고요. 그리고 오랜 경험의 강사로부터 수업을 들으셔야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오랜 기간 토익에 만점을 받으면서 토익 문제와 출제 경향을 열심히 분석한 사람한테 수업을 들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문제들 한번 볼까요? 오늘 제가 뽑은 문제 중에서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문제, 어렵진 않은데 하지만 이 문제가 반복적으로 출제돼 왔고 출제될 때마다 학생들이 이 문제를 어려워하더군요. 그래서 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A friend of 뒤에 밑줄을 쳤어요. 전치사 of이기 때문에 당연히 목적격 올 수 있죠. me. 그런데 mine은 우리가 소유대명사라고 하는데요. 소유대명사는 그 자체가 명사를 품고 있기 때문에 주어, 목적어, 보어 어디든 들어갈 수 있어요. 따라서 소유대명사가 보기에 끼어 있으면 항상 이건 해석을 통해 접근해야 됩니다. 근데 이 문제는 해석을 해도 별 차이가 안 났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평소에 a friend of mine 입에 붙어 있어야 돼요. 얼마나 평소에 소리내서 많이 덩어리를 읽어주느냐라는 거죠.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강조하는 2가지입니다. 단어를 외우지 마시고 덩어리를 외워주세요. 그리고 항상 소리내서 읽어주세요. 그래서 평소 a friend of mine 또는 a coworker of mine 또는 뭐 a colleague of mine 이런 식으로 입에 붙어 있으면 이 문제를 정말 쉽게 풀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덩어리를 소리내서 읽어주면 이런 문제는 감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 정리됩니다. 자, 2번째, I think I'm good at, 나는 내가 잘하는 것 같아, adapting, 적응하는 거. 새로운 환경에 나는 적응을 잘하는 것 같아 라는 문장이에요. 자, 전치사 문제입니다. 이 adapt라는 단어가 어떤 전치사를 좋아하냐 물은 거예요. 이건 평소에 adapt가 어떤 전치사를 좋아하는지를 챙겨두지 않으면 쉽지가 않습니다. adapt to, 입에 붙어 있으면 좋고 만약에 이게 잘 모르는 거면 어떻게 생존해야 될까요? 여러분에게 생존할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adapt라는 단어를 잘 보시면요. ad에다가 apt가 붙었어요. ad는 to나 toward의 뜻을 가진 것으로 어느 쪽으로 방향을 향한다는 느낌을 줍니다. apt라는 단어는 suitable, 적합한, 그죠? 여기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따라서 얘는 상황에 적합해지다. 어떤 상황에 잘 어울리게 되다니까 적응하다는 뜻이죠. 그런데 왜 얘가 to를 가지냐? 이 단어 안에 to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ad라는 단어 자체가 to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접두사 ad가 들어간 애들은 대체로 다 전치사 to를 좋아한다라는 거죠. 그럼 이 아이가 to를 좋아하는 걸 그냥 외우는 사람보다 ad가 to의 뜻이라서 adapt가 to를 좋아한다라고 이해하면 더 공부가 더 쉽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한테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입문 기본 반환 때까지는 요구하지 않지만 중급 실전 넘어가시면 정규 실전 넘어가시면 항상 제가 어원을 공부하라 라고 합니다. 단어를 adapt, 적응하다 외우지 말고 어떤 상황에 suitable해지다. 그죠? 어떤 상황이 suitable한 상태로 가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풀어서 이해하면 어휘를 외우지 않고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아이의 어원을 알고 있으면 이렇게 전치사 호응을 외우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adapt란 단어에
to의 의미가 들어가니까 전치사 to하고 친할 수밖에.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죠? 아, 그래 나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고 단어도 외우기 힘든데 어원 어떻게 공부하라는 거예요? 자, 이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우리말을 공부할 때도 그래요. 어제가 절기상으로 강서였어요. 그래서 아니 상강이었죠, 좀. 그래서 어제가 절기상으로 상강이었어요. 그래서 상강이다 뉴스에서 나와요. 오늘이 정기상 상강입니다. 근데 여러분 상강이 뭐야? 아무 느낌이 없죠. 이때 서리 상자, 내릴 강자, 하강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서리가 내리는 날 이렇게 풀어서 이해해야 상강을 들었을 때 아 서리 상자 내리는 강, 아 서리가 내리는 날 이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상강을 기억하시겠어요? 여러분 내년에 다시 이맘때가 돼서 상강입니다. 그럼 또 무슨 소리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어휘는 어원을 모르면 안 돼요. 우리말은 70%가 한자어죠. 우리 한자어를 알아야 되듯이 영어도 이런 어원들을 좀 어느 정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The software는 we 밑줄이에요. 이 문제. 이런 문제들이 바로 기본 구조를 보는 문제예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the software가 주어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또 주어가 나오죠. 이게 뭐예요? 신경 쓸 거 없어요. 가로 여세요. 주어 뒤에 동사가 나와야 됩니다. 동사가 나올 때까지는 일단 그 사이에 있는 건 수식어다. 이 얼마나 간단해요. 그죠? 주어와 동사를 찾고 나머지는 수식어로 묶으면 됩니다. 근데 이 수식어에 주어가 있으면 얘도 또 동사가 있어야 되지 않아? 그렇죠. 그럼 이 주어 동사는 뭐야? 주어를 수식하는 소위 관계절이라고 합니다. 관계절은 각종 이유로 관계절, 목적격 관계대명사 같은 게 생략될 수가 있죠. 그 내용을 모르더라도 일단 명사 뒤에 주어 동사의 절이 명사를 수식할 수 있어 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we 뒤에 밑줄이 동사 자리인 것만 알면 using을 고를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세팅이 되는 문제들을 요즘 토익이 많이 낸단 말이에요. 이런 걸 잘 못 푼다 그러면 요즘 토익에서 좋은 점수 내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구조 파악이 정말 중요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려요. 빠르고 정확한 문장 전체의 구조 파악이 핵심입니다. 특히 문장 전체의 주어와 동사를 빨리 잡으세요. 주어 여기, 동사 여기. 그럼 얘는 수식어. 수식어 내부에 주어 있으니 또 동사 필요하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기본적인 문법 지식만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정리를 잘 하세요. 나는 이런 문제를 틀렸다. 그러면 어려운 문제 볼 필요 없어요. 어려운 책 볼 필요 없어요. 기본반 교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죠. with 이러하기 때문에 서베이의 반응이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제이는 생각을 했어요. 이 제안서가 받아들여지겠구나. 사람들의 반응이 좋았으니까 이 제안서가 이제 받아들여지겠다. 그런데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 이 문제죠. eventually는 보통 그런 거예요. 어떤 거를 약간 미루거나 좀 아직 결정을 못하다가 마침내 드디어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지금 서베이의 반응이 좋으니까 드디어 이 법안이 드디어 이 제안서가 통과될 것 같다. 이런 느낌으로 eventually accepted가 된 거죠. 평소에 eventually가 또 좋아하는 조합이 있어요. 이런 거 있어요. After long delay. 오랜 기간 미루다가 드디어 finally, eventually, in the end. 이게 뭐냐면 토익 시험을 많이 보다 보면 자주 나오는 유형들이 있어요. 이런 표현을 주고 이런 부사를 세트로 까는 이런 식의 짝이 되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보통 토익 전문 교재나 학원에 가면 이제 선생님들이 이런 걸 정리해 주죠. 얘들아 이거 있고 나면 이 부사가 답으로 많이 나온다. 가끔은 이 부사를 주고 제를 고르는 문제도 내. 이런 것들을 문제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도 부사편에 가면 제가 after long delay, finally 이 패턴을 알려드립니다. 생각보다 자주 출제돼요. 오늘 바로 그런 형태였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 originally가 있어요. 근데 originally도 나름 유명해요. 얘는 원래는 그랬었다. 얘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would는 그러지 않겠느냐라는 추측과 짐작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는 맞지 않습니다. originally는 원래는 그랬다. 이런 느낌을 줄 때 쓰게 되죠. originally가 어디에 쓰이는지는 제가 또 다음에 기회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long delay 끝에 드디어 마침내 finally. 오늘은 eventually인데 사실은 이 아이가 훨씬 더 자주 출제됩니다. 꼭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섯 번째. The crowd는 were waving their hands. 손을 흔들면서 뭐 했어요? 박수를 쳤어요. 손도 흔들고 박수를 쳤어요. 박수를 어떻게 칠까요? 우와, 그죠? 이런 박수죠. 그런 느낌이 바로 enthusiastically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챙겨주셔야 돼요. 토익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토익 시험에서 enthusiastically 부사, 그리고 enthusiastic 형용사, 그리고 enthusiasm, 그리고 enthusiast 전부 다 출제가 됩니다. 열정을 아주 많이 가진 사람, 요거 사람을 구분하는 요 문제도 굉장히 많이 출제되고, 형용사, 부사 두루 출제되고 있어요. 제가 아까 유튜브로 해서 우리가 실시간 라이브를 했던 총평에서도 말씀드렸지만 enthusiastically announce가 예전에 한번 출제됐어요. 그죠? 어떤 걸 발표하면서 드디어 이런 걸 소개하게 돼서 너무 기분 좋은 거죠. 가슴 벅차다는 뜻으로 I'm pleased 또는 I'm proud to announce 이런 느낌으로 we enthusiastically announce 이런 문제가 출제됐어요. 그때도 학생들이 이걸 어려워했어요. 그래서 enthusiastically 이 부사 한번 챙겨 드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주 가슴 벅차게 어떤 걸 한다라고 할 때 그죠? 그래서 아주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박수치는 이런 모습을 한번 연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6번째 문제입니다. Our new smartphone line은 is targeting 하고 있어요. A younger, 좀 더 젊은 층 고객, 여기엔 뭐 audience가 들어갈 수도 있을 거고, 그죠? 타겟을 하는 거죠. 이때 clientele이 출제가 됐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좀 어려워할 수도 있었어.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고객하면 클라이언트지 클라이언텔을 이렇게 많이 보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이 문제가 극단적으로 어렵지는 않은 게 그래도 저 단어 안에 클라이언트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사소한 거지만 클라이언트는 그냥 a customer, 그냥 한 명의 고객이에요. 그런데 clientele은 a whole 또는 all customers, 그죠? 전체다. all customers를 말합니다. 특히 늘 이용하는 고정적인 고객이니까 약간 regular 의미가 깔려 있어요. 그래서 clientele 하게 되면 all regular customer, 전체 고객 전부 다를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 참고합니다. 자, 6번째입니다. Our magazine, 저희 잡지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 인터뷰가 실려 있어. 그게 다른 잡지랑 구분되는 아주 특징이에요. 유명 인사들의 인터뷰를 많이 실어놨어요. 근데 어떤 인터뷰냐면 어디 다른 데서는 인터뷰 안 한 거. 우리 잡지에만 소개하는 이야기. 우리 잡지사하고만 단독으로 인터뷰했다. 이런 느낌을 주는 거죠. 이게 바로 exclusive입니다. 얘가 독점적인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도 정리를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exclusive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전부터 토익 시험에서 자주 나왔던 덩어리가 exclusive interview도 있지만 exclusive contract, 독점 계약, exclusive right, 독점권을 준다, exclusive use, 독점 사용, exclusive service, 독점적인 서비스. 저 어때요? 비슷한 느낌들을 주는 애들이죠. 우리만 해주는 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원래 exclusive가 배타적인 거예요. 나가 전부다. 그런데 철수 너만 있어. 그러니까 철수에게만 주는, 그래서 독점적인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또 어떤 느낌을 주냐면 exclusive란 말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독점적이라는 뜻도 있지만 배타적인 뜻이지만 일부 사람만 이용할 수 있는 거니까 VIP들만 이용하는 전용 라운지 이런 느낌으로 exclusive lounge 또는 exclusive hotel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exclusive 호텔은 특히 독점적인 호텔보다는 아무나 이용할 수 없는 최고급 호텔 이런 느낌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exclusive이라는 부사도 굉장히 유명하죠. 얘 같은 경우는 전치사 for를 좋아해서 특정 목적이나 특정 사람만을 위해서만 제공되는 이런 느낌으로 이때는 only 또는 solely 의미로 쓰이는 것도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험을 대비하자면 exclusive도 챙기지만 exclusively라는 부사도 꼭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8번째 보죠. 자, 8번째 문제는 이제 Part 6였는데요. 세 문제 중에서는 사실 중요한 게 첫 번째 문제지만 세 가지 다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최근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에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해커스 그릴이라는 레스토랑이 뭐가 됐냐면 이 도시의 가장 삐한 eatery, 식사하는 장소죠. 그래서 외식하는 곳으로 가장 뭐한 곳으로 뽑혔다 하는데 보기에 largest하고 biggest를 넣었어요. 이게 그렇죠. 가장 큰 레스토랑이다.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가장 바쁘다는 건 가장 사람이 많다는 소리죠. 이런 느낌을 줬어요. 그래서 여기서 벌써 약간 비지스트로 끌리지만 근거가 필요했던 거죠. 근데 뒤를 가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혹시 관심 있나요? 어떤 식으로 우리 요리가 만들어진지 알고 싶으신가요? 배우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저희 셰프가 요리 강습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와서 들어라. 이런 큰 맥락이었어요. 근데 여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유명한
메뉴들, 우리 식당에서 파는 유명한 메뉴인데 그 뒤에 많은 고객들이 이것 때문에 다시 찾지요 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 결국은 이 메뉴가 굉장히 유명하다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뒷받침으로 넣은 것도 있지만 이런 말들 있잖아요. 많은 고객들이 계속해서 다시 온다라는 말을 통해서 안녕하세요. 저는 해커스 강남역 캠퍼스에서 토익 RC를 강의하고 있는 박슬기입니다. 오늘 10월 24일 토익 시험 토익 총평 파트 7을担当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시험 치신 분들 다들 잘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오늘 날씨가 코사장 갈 땐 좀 추웠죠. 추웠는데 가서 쳐보니까 그 실내는 굉장히 온도가 적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 잘 보셨기를 바라고요. 많이 궁금하실 것만큼 제가 한번 잘 오늘 시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상단 링크를 보시면 여러분이 공부하시면서 필요한 토익에 관한 자료를 얻을 수 있는 링크가 있어요. 해커스 사이트에 가시면 토익 무료 강의 자료, 문제, 해설 그리고 많은 꿀팁들이 있으니까요. 한번 꼭 가보시고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실 텐데요. 오늘 일단 난이도는 중중상 정도로 잡아보았습니다. 일단 그 파트 5, 6, 7 이렇게 시험을 낼 때 보통 균형을 좀 맞춘 경향이 있어요. 근데 오늘 시험 같은 경우는 5, 6 쪽에 굉장히 어렵게 좀 내고 대신 파트 7을 조금 더 좀 풀기 쉽게 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보시면 지문 길이들이 아주 길진 않았어요. 좀 부담이 좀 적게 느껴질 만한 적당한 길이, 좀 짧은 게 좀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이 다들 어려워하고 되게 깊이 하시는 기사 지문이 많이 안 나왔죠. 하나밖에 안 나왔고 게다가 길이가 굉장히 짧았어요. 짧다면 그건 좀 부담이 적은 요소겠죠. 그 다음에 요즘 트렌드는 아무래도 이거 같아요. 온라인과 모바일 세상이다. 우리가 보통 이제 지면을 볼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컴퓨터 화면이나 아니면 모바일 많이 쓰기 때문에 문자, 뭐 대화라든가 온라인 채팅이라든가 온라인으로 고객의 후기를 남긴 거 등등 대부분의 글들이 온라인 형식을 띠고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이 평소에 보던 광고 같은 것들도 다 이제 신문 안 보니까 전부 다 온라인 페이지로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양한 글들이 온라인으로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이도가요. 전개 방식이 늘 달라요. 어떤 시험은 처음엔 쉽게 시작해서 점점점 끝으로 갈수록 어려워지는 시험도 있고요. 반대로 처음엔 어려웠다가 내려가는 시험도 있고요. 오늘은요. 난이도가 이렇게 고르게 약간 유지가 되는 그런 느낌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보통 첫 지문이 굉장히 짧게 시작하는데 오늘은 첫 지문이 굉장히 길었어요. 약간 심리적인 부담을 느낄 수 있을 만큼. 근데 또 중간쯤 가면은 좀 짧아지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균형을 맞춘 것 같고 맨 마지막에 연계 지문들이 뭐랄까 좀 전형적으로 나왔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토익 공부를 처음 하신 분들이라면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공부를 좀 충분히 하신 분들, 충분히 문제를 많이 풀어보신 분들은 이거 수업 때 배웠던 건데 똑같은 방식이네. 특히 제가 이따가 굉장히 자세히 보여드릴 건데 표를 이용한 문제를 내면 되게 이게 뻔한 정보 찾기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형식들은요 전형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파트 7 같은 경우는 평이한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자세하게 하나씩 지문들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일단 제일 먼저 시작할 거는 여러분 동의어 문제. 오늘 아무래도 동의어 문제 중에 하나가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3개 등장했는데 한번 봐주실까요? 네. 여러분 혹시 어떤 뜻이 떠오르시나요? measure, conduct, due to 이 아이들의 동의어를 묻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가장 쉽게 나온 거는 3번이에요. due to는 뜻이 뭐죠? 네. 뭐뭐하기 때문에 약속 때문에 내가 내일 너랑 못 갈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약속 때문에 의미인데 얘의 동의어는 여러분 예상하다시피 이게 아니고 because of 뭐뭐하기 때문에라고 패러프레이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동의어가 나왔어요. 이 정도면 여러분이 예상 가능한 1대1의 동의어가 다 매칭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 가장 그 웹페이지에서 지금 논란인 게 이거 같아요. 2번.
예의 동의어가 뭐냐를 갖고 많이 싸우고 계신데요. 설명드리겠고 예의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measure는 여러분 뜻이 뭐가 있을까요? 뜻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동의어를 고를 때 항상 토익 출제자들은요. 이 단어의 뜻을 한 가지만 주진 않아요. 그 단어는 보통 뜻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안다고 떠오르는 뜻으로 답을 골라버리시면 틀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에도 뜻들을 조금 여러 가지 자세하게 알아주시면 좋고요. 자, 일단 결론적으로 measure는요. 뜻을 보시면 첫 번째 뜻은 측정하다라는 의미가 있죠. 기본 동사일 때. 그래서 이 노트북 사이즈는 가로는 뭐 20 몇 인치, 세로는 몇 인치 이렇게 치수를 재거나 아니면 이 호수의 면적은 뭐 몇 제곱미터, 뭐 지름은 반경 몇 미터 이런 식으로 치수를 나타내는 것이 있고요. 지금은 그 의미가 아니라 지금 토익에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의미이죠. 어떤 중요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거나 어떤 정책을 시행할 때 쓰는 말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토익에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수거들이죠. 예를 들어서 안전 조치를 취하다. 이때 take는 세트인데요. 취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조치를 취하다. 그래서 뭐 보안 절차를 취하다. 아니면 preventive measures, 예방 조치를 취하다. 이런 말들은 굉장히 많이 보실 수 있거든요. 아니면 어떤 그런 조치를 새롭게 도입하다라는 의미로 굉장히 많이 토익에 나오게 돼요. 그래서 지금은 두 번째 의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떤 시의회에서 이제 그 환경 때문에 그런 일회용 플라스틱 백 같은 것들을 사용을 금지하다라는 걸 가지고 토론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런 환경 보호를 위한 어떤 조치를 취한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동의어로는 바로 policy가 나왔습니다. 익숙하시죠? policy는 어떤 방침이니까 지금 맥락으로 가장 적절한 단어인 것 같고요. 하나 더 이 그 똑같은 해당 지문의 다른 문제인데요. 얘도 가지고 와봤어요. 예의 동의어로는 얘도 있습니다. 자, initiative라는 말 정말 자주 나오는 말이죠. 몰랐다면 꼭 이번에 알아두시고요. 얘는 이제 뜻이 명사로서 쓰이는데 계획이에요. 특히 내 개인적인 계획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정부나 국제기구, 뭐 UN 같은 뭐 그런 아주 거창한 큰 어떤 국제 단체나 아니면 정부에서 환경 보호를 위해서 아니면 뭐 시민들의 권익을 위해서 이렇게 큰 목적을 가지고 준비하는 계획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그 맥락적으로 의미가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어를 공부하실 때 1차원적으로 공부하지 마시고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논란의 주인공이죠. conduct의 동의어가 무엇이냐 했을 때 지금 게시판에서 많이 써보고 계신 분들이 얘하고 그 다음에 보기 중에 behave, 행동하다라는 동사 이렇게 많이 싸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얘의 뜻이 몇 개일까요? 뜻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한번 다 열거해 볼게요. 4개를 지금 준비해 왔어요. 일단 토익에서 가장 많이 보는 의미는 1번이에요. 이게 압도적이에요. 토익 출제로는요. 자, 컨덕트는요. 조사하다, 연구하다, 어떤 연구를 시행하다 의미로 가장 많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 시험 자주 나오는 그 말들은 세트로 외워두시면 좋으세요. 많이 나올 거니까. 그래서 자, 이번에 뭐 어떤 주제에 대해서 연구해보자. 그러면은 research, 연구를 시행하다, study, 연구를 시행하다, 고객들한테 설문조사를 실시하다, 아니면 어떤 실험을 실시했다, 심지어 어떤 투어를 시행하는 것도, 투어를 여행해주는 것도 실시한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식의 말도 잘 나오게 되고요. 지금 이 맥락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연구를 시행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의미로 봤을 때 여러분이 많이 생각하시는 behave라는 다른 의미라 보시면 돼요. conduct가 여기 4번째이 보이시죠? 실제로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이 의미는 마지막에 나와요, 여러분. conduct 의미 중에 이제 행동하다란 뜻이 있죠. 근데 이제 행동하다는 말은 일천적인 의미인데요. 어떤 거냐면은 뭐 고객이 막 진상을 피울 때 직원인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 그런 행동하는 거, 어떤 상황에 대해서. 아니면 마트에서 이제 아기가 막 울고 떼를 쓰면은 엄마가 잔소리할 때 너 지금 행동 똑바로 해. 할 때 그 행동하는 거.
약간 그런 식으로 내가 잘못했을 때 친구한테 사과를 할지 말지 그렇게 어떤 상황에 행동하는 거 그런 의미를 가지는 말인데요. 지금 이 글의 맥락과는 맞지가 않죠. 이 글의 맥락에서는 어떤 연구를 시행한다고 했는데 그 연구를 행동한다는 거는 전혀 말이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시고 이 맥락으로 보셔야 돼요. 그냥 1대1로 외웠던 뜻을 생각하시면 틀리기 쉬워요. 이건 지금 이 뜻은 좀 적절하지 않다. 주의해 주시고요. 지금은 이런 의미로 쓰인 것이 맞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의어론 direct가 나왔는데요. 얘도 할 말이 많죠. 얘도 검색해 보시면 뜻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실 톡이 잘 나오는데 뜻 너무 많아요. 뭐 제가 몇 개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뜻은요 이거죠. 어떤 일을 지휘하고 총괄하다. 맥락적으로 괜찮습니다. 어떤 연구를 시행할 때 그 연구를 총괄하다는 의미로 괜찮거든요. 지금은 상황상 동의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direct도 뜻 굉장히 많죠. 형용사일 때에는 뭐 직항편, 그럼 곧바로 가는, 직접적으로 가는 그런 비행기라든가 아니면은 이게 동사일 때는 상대방한테 뭔가를 하라고 지시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뭐 아니면 이 문서를 어떤 사람한테 전달하다 의미도 있고요. 의미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그 단어의 뜻을 좀 자세하게 탐구해 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네. 그래서 그런 점 조심해 주시고요. 그냥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컨덕트의 다른 뜻도 조금 더 추가로 알려드릴게요. 컨덕트가 이제 지휘하다 의미가 있어요. 음악적인 의미에서 뭐 오케스트라를 이렇게 지휘하는 지휘자, 지휘하는 것도 괜찮고요. 그래서 명사로 컨덕터가 지휘자인데요. 나올 수 있는 말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뜻 너무 다르죠. 열이나 전기를 전도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 컨덕터가 지휘자도 되지만 전도체 라는 의미도 있어가지고 우리 반도체가 영어로 세미컨덕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단어의 뜻이 너무나 많다는 거. 그래서 문제 푸실 때는 항상 맥락을 꼭 봐주셔야 돼요. 그 글에 쓰인 맥락에 가장 가까운 의미의 동의어를 고르는 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네, 동의어 문제 다 보여드렸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몇 가지 지문들 일단 싱글부터 소개해드리면서 답의 근거가 되었던 패러프레이징도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패러프레이징이 지금 토익 출제의 가장 키포인트인 거 아시죠? 뭐냐면 지문에 있는 어휘는 보기에 나올 때 똑같이 반복은 보통 되지 않고 의미가 비슷한 말로 보통 바뀌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본문에서 지금 컴퓨터 고장났어요. 라고 했으면 그게 보기에 나올 때 컴퓨터라고 나오기보다는 뭐 장비에 지금 고장이 있습니다. 그럼 장비라고 나오는 식이죠. 이런 이 출제 그 규칙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적응을 하지 못하시면 속도가 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를 좀 신경 쓰시길 바라고 지문들 몇 개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첫 번째 질문은요. 요즘 온라인 채팅 잘 나오는데요. 그 고객이 뭔가 어려운 게 있어가지고 채팅을 연락을 한 거죠. 그래서 그 가게에서 이제 도와주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이 고객이 뭔가 주문을 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는데 고객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엑스트라 오더 넣고 싶어요 라고 하고 별말이 없어요. 그래서 근거는 엑스트라인데요. 엑스트라라는 거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것보다 여분의 하나 더를 갖고 싶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게 보기에 나올 때에는 그냥 두 번째 거가 필요하다라고 표현이 바뀌어버렸죠. 이게 같은 의미라는 걸 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지문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래서 나 뭐 주문하고 싶은데요 하고 쭉 얘기를 하던데 별로 이유를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여기 나온 말이 다였어요. 그래서 추가 주문할게요 라는 말 때문에 이거를 보고 이 단어를 고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직원이 물어봐요. 혹시 더 필요한 거 없으세요? 하니까 손님이 I'm all set. 이게 무슨 의미인 것 같으세요? I'm all set. 뭐 저 다 됐어요. 라는 의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필요한 거 없고요. 이제 끝났어요. 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질문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온라인 리뷰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즘 이게 대세죠. 온라인으로 고객이 업체를 방문하고 좋았다 후기를 남긴 그런데 굉장히 좋은 후기가 나왔어요. 치과에 손님이 가서 이제 치료를 받고 감동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세 가지 장점을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이 치과는 장비가 너무 좋아가지고
치료하는데 안 아프대요. 그래서 보시면 본문에서 nearly painless, 고통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라는 말이 이제 보기에 정답으로 나올 때에는 minimize discomfort. discomfort 하면은 불편함인데 이런 불편한 것을 최소화시켜 준다라는 표현으로 바뀌어 있어요. 자, 두 번째, 그 기계가 정말 sophisticated 해요. 칭찬이거든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기계가 굉장히 정교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말이 정답으로 나올 때에는 기술적으로 정말 고급이다. 고급 수준이라고 나와 있는 거죠. 이렇게 표현되었고요. 이런 말 잘 등장하니까 알아두세요. 정교하다는 좋은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게다가 이 치과는 그 가격도 적당해요. 그래서 reasonable 하면 이제 값이 적당한 거, 좀 싼 거.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들은 가격을 받는 거죠. 가격, 요금이 fair하다, 적당하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값이 비싸지 않고 좋다는 의미예요. 이런 식으로 리뷰를 남겼어요. 그 네 번째 문제. 여러분 어려워하시는 문장 위치 정하는 문제 알려드릴게요. 이 문장 위치 정하는 문제를 푸실 때 보통 출제한 사람들은 힌트를 줘야 되는데 이런 힌트를 잘 주죠. 그리고 나서 그들은 내 이빨에다가 땜빵을 시작했어요. 이렇게 했을 때 이 then이라는 말을 일부러 준 거죠. 시간적으로 뭘 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도록 힌트를 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를 푸실 때 여러분 꼭 써야 되는 것이 연결어 힌트. 연결어 힌트를 되게 많이 주는 편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말 중에 뭐 그 앞뒤를 이어주는 말 however, 그러나, moreover, 게다가 뭐 이런 식의 말들이 보통 나오게 되면 개를 중심으로 앞뒤가 말이 이어지도록 만드는 게 포인트인 거죠. 지금은 얘가 힌트였어요. 그래서 개들이 레이저로 내 이빨에 있는 치아본을 뜨고 그리고 나서 그거를 뭐 씌워줬어요.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이어지도록 만든 거죠. 그래서 그런 연결어 힌트를 잘 보시는 게 중요한 꿀팁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지문은 짧은 기사예요. 요즘 환경 관련 기사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말이 뭔지 혹시 아시겠나요, 여러분? 요즘 그 코로나 시대에 다들 온라인으로 주문하다 보니까 그 포장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그 중에 요즘에 corrugated는 물결 모양이라는 뜻인데요. 물결 모양이라는 게 지금 박스 패키징에 들어가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골판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골판지 포장이 대세다, 엄청 핫하다라는 그런 기사거든요. 자, 그래서 이 원인은 뭐냐? 얘들이 이렇게 뜬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유는 기사에 나왔어요. 요즘 온라인 쇼핑이 증가해서 그렇다. 이게 원인인데 그게 보기에 나올 때는 자, 보실까요? Rise of Internet Commerce 해서 인터넷, 자, 커머스란 거는 상거래. 그래서 인터넷 상거래가 증가해서 그렇다. 이렇게 표현이 바뀌었다는 건데 같은 말인지 알아보시겠나요? 이렇게. 자, 두 번째 조금 어려운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얘가 뜨는 바람에 얘 말고 원래 있던 기존의 포장재들이 약간 좀 덜 사용된다는 의미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통계를 내보니까 얘가 지금 뜬 얘가 다른 기존의 포장지들을 엄청 능가했다, 압도했다고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이 단어예요. outstrip이라고 하면은 능가하다, 압도하다라는 의미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녀석이 기존에 있던 다른 수단들을 볼륨 측면에서 즉 전체 사용량의 의미에서 능가했다, 압도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다른 것들은 좀 덜 사용되었다라고 표현이 되어서 보기에 등장을 했죠. 그래서 이런 식의 내용도 알아두시고요. 자, 네 번째 글이죠. 제가 보기에는 이 글이 싱글 중에 제일 상황 파악이 좀 까다롭지 않았을까 싶었어요. 내용 자체가 좀 자세히 보지 않으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그렇게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떤 웹페이지에서 약간 홍보성의 글인데 첫 번째 문제가 이거였어요. 이 글이 대상이 누구냐라는 문제죠. 이 문제는 잘 나오니까 키워드를 외워두세요. 이 글을 읽고 이 글의 대상이 누구일까라는 문제는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키워드 for whom, 누구를 위하여 이 글이 쓰였을까요? 아니면 intended, 의도가 되었을까요? 라고 많이 물어보거든요.
꼭 나오는 문제니까 외워두시고요. 그런데 이게 아리까리했던 게 글 속에 막 클라이언트란 말이 나와요. 클라이언트, 고객이란 말 나오고 그다음에 product testers란 말 나와요. 이거는 상품 써보고 테스트 해본 다음에 피드백을 주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이게 헷갈렸을 것 같거든요. 제가 상황을 조금 이해시켜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거는 이번뿐만 아니라 자꾸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잘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예를 들 건데 대학생 때 했던 알바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되게 고생했는데 어릴 때는 다들 그렇잖아요, 그죠? 학생 때 그때 제가 피자헛에서 하는 알바를 하러 갔어요. 피자헛 알바가 아니고 피자헛에서 신제품을 점수 잡는 해커스.